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웰 로그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응급 상황.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장 응급 상황의 전조증상 인식법, 119 신고 요령,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실질적 준비사항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만 명이 급성 심정지를 경험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죠. 문제는 골든타임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46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퇴근 후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옆방에 있던 배우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했고 즉시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분이 공원에서 쓰러졌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소생시킨 경우입니다. 이분은 그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한 대응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 불편감입니다. 꼭 심한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상체의 불편감입니다. 목, 턱, 어깨, 팔, 특히 왼쪽 부위에 이유 없는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서 출발한 신경신호가 인근 부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힘들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은땀과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명치 부근의 불편함이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사실은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개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성의 경우 남성과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호흡 곤란, 메스꺼움 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경병증으로 인해 심장 통증이 약하게 느껴지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라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누르고 가능하면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세요. 구급대원의 지시를 들으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또는 심장이 이상합니다. 정확한 주소와 위치 예 아파트 동호, 공원 정문 근처. 현재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 나이와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등.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지시를 따르세요. 2단계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갑자기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딱딱한 바닥보다는 소파나 침대가 좋습니다. 옷의 단추나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하세요. 절대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것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주변에 알리세요.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 안에 있다면 현관문에 잠금을 풀어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스마트폰에 긴급 SOS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측면 버튼을 5회 연속으로 누르면, 안드로이드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긴급 연락처에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4단계 약물 복용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만. 심장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약은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아스피린의 경우 과거에는 씹어 먹으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진의 판단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일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위험해집니다. 물이나 음식을 억지로 먹지 마세요. 의식이 저하될 경우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검증되지 않은 응급처치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세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도 많고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2시간 정도 투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가슴 중앙을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요 노래 리듬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거나 꺼려진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둘째,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을 익히세요. AED는 생각보다 사용이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모든 과정을 안내해 줍니다. 패드를 붙이고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필요하면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AED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집 근처 지하철역, 대형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원 등의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응급의료 정보 포털이나 119 구급 서비스 앱에서 전국의 AED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긴급 연락 체계를 만드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심박수 이상을 감지하거나 낙상을 감지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넷째, 의료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냉장고나 현관 뒤에 다음 정보를 적어 붙여두세요. 이름, 나이, 혈액형, 앓고 있는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알레르기 정보, 비상연락처.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이 정보를 보고 더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40대 이후에는 매년 심혈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단,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높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적극 섭취하세요. 통곡물, 견과류, 콩류도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음주도 과하면 안 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거나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세요. 다섯째,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세요. 혈압은 수축기 120 mmHg, 이완기 80 mmHg 미만으로, 공복혈당은 100 mgdl 미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10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섯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18.5에서 23 사이로 유지하고 특히 복부 비만을 주의하세요. 허리 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가 좋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가슴 불편감, 호흡곤란, 상체 통증,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가족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주변 AED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긴급 연락 체계를 만들고 의료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무엇보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을 지키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관리가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심장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